부동산 시장에서 1등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오늘 제가 어떤 분의 그 아기곰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 1등이 중요하지 않다. 2등 꾸준히 2등, 3등만 해도 충분하다. 늘 제가 하던 말이죠. 네. 제가 뭐 그분의 말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굳이 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 하는데 굳이 서울에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국세청에 들통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방에 투자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사고요. 매년 꾸준하게 팔아도 되지만 한 채, 두 채로 꾸준하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계속 갈아타면요. 그만큼 또 괜찮은 건 또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투자는요, 평생 동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은 뭐 정년퇴직이 있잖아요. 정년이 뭐 나이가 뭐 만 60이라고 하면은 그때 이후로 직장을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투자는요, 퇴직이 없죠.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 60이 돼가지고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시점은요, 정말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45세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요, 좀 더 안정을 찾으려면요, 실제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또 그 취득세 중과 폐지나 뭐 여러 가지 매수하게끔 도와주는 그렇게 간다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SW님 반갑습니다. 최영민님 반갑고요. 배시진님 반갑습니다. 꿈나무님께서 꾸준히 2, 3등이 최고죠. 먹고 사는 데는 맞습니다. 굳이 부동산 투자에서 남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왜 남하고 경쟁합니까? 그냥 내 스스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등기 중독에서 빠져나오시고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 한 지역에 내가 몰빵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아파트를 2개 샀다. 취득세 중과 없을 때 얘기예요. 2개 샀다. 이 3개도 너무 마음에 들어. 브랜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뭐 세대수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분명히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걸 살 것인가? 1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전세가는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그런 시점 분명히 있죠.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점이었어요. 대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대구도 분명히 2020년 작년만 하더라도요. 전세가 오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도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아니 입주 물량 23년부터 미치게 많은데 물론 내년도 많고요. 23년 입주하는 물량만 39,000세대예요. 곱하기 3하면요. 거의 12만 세대. 그렇습니다. 근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자, 물론 그걸로 금맥 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갈 뿐더러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실된다고요. 다른 쪽에 투자를 못하는. 그래서 제가 입주 물량만 보고 덤벼라 이겁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만 보고 들어가면요, 적어도 물리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잘 느끼셨으면 해요. 자, 디발라님 반갑습니다. 최현민님께서 어제 동생 결혼식을 대구에서 했어요. 처음 다녀왔는데요, 고층 아파트가 정말 많았어요. 대구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대구 정말 살기 좋습니다. 대구가 또 자영업자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타 인구 100만짜리 그런 도시보다 상당히 친절해요.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지 친절합니다. 자, 그리고 중정머리님께서 내년 6월 25일 실거주 해야 해서 1월에 실거주 한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쓸데없이 버틸까봐 불안하네요. 본인 실거주 한다고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말해야 돼요. 좋게 안 말하고 공격적으로 간다. 그거만큼 패착이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자, 문정책 이재명 사이 갈팡질팡 당정. 정책 전환 없이 땜질 처방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저 압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늘 이게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니?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니? 아, 머리가 너무 찌끈찌끈 아프다는 겁니다. 네. 아, 팀키원님 오늘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이재명,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 완화 요구에 네, 청와대는 침묵, 내년 보유세 올 공시가 적용이라고 합니다. 뭐 1주택자,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라고 하는데요. 서로 뭐 이재명 후보께서는 내가 맞니? 뭐 민주당은 네가 맞니? 정부는 내가 맞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당이든 청와대든 그리고 선거대책본부든 간에 한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렵죠. 왜? 다 저마다 다 개개인적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지금 정권 같은 경우는 네, 정부 같은 경우는 종부세 납부 한시적 유예하자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수도권 중심에서 부동산 민심 심상치 않잖아요. 그거는 뭐 의도적인 대출 규제 결국은 대출 제한이 부동산 심리를 순식간에 잠재우는데 1등 공신이에요. 대출 안 시켜주면요 집값 오르지 않습니다. 못 올라요. 못 오른다고요. 왜? 아니 금융이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엇박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3개월이 안 남았어요. 자 2주만 있으면요 1월입니다. 1월 2월 끝나면요 자 대선 60일이에요. 60일 전 시간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간다고요. 저는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 여론조사 많이 보시죠? 여론조사 보시면 요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보시잖아요. 근데 10개 중에 몇 개가 도대체 우리 각 후보들이 앞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한 번 이긴다, 두 번 이긴다. 그거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추세를 놔두고 누가 장기간의 그런 추세로 꾸준하게 가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저는 내년 대선의 관건은요. 승패의 관건이라고 할까요? 성패의 관건이랄까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상과 비정상이에요. 네? 지금처럼 비정상을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요. 찍는 거고 정상화가 되기 원한다. 정권 심판을 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국에 고개 숙이고 네. 고개 숙이고 그다음에 혼밥하고 네? 저기 전 세계 뭐 G20 가가지고요. 네, 정상회담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어버버하게 서있고 네. 그러면요 바로 정권 심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바로 정권 심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전 정권이 조기 마감한지 아십니까? 왜 전 정권이 조기 마감한지 아시냐고요. 그럼 제이모 방송국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있지도 않은 그 태블릿 그 보도해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사과했어요. 사과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광우병도 아닌데 촛불 집회하고요. 그러니까 뺏긴 겁니다. 뺏긴 거예요. 강탈 당했다고요.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아니 자녀가 예? 얼마 전에 예? 외고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서류 다 허위로 해가지고 엄마는 지금 깜빵에 가 있고요. 예? 아빠는 말만 하면 페이스북에 글만 적으면 다 백서에 백서. 그 말이 다 맞다는 거죠. 네? 10년 전에 적은 것도 10년 후에 보니까는 그 말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네? 흘러가더라. 자 그런데 지금 또 모 후보의 아드님께서는 예? 다 그렇게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예? 성매매하고 뭐 그런 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매매 거의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멘트를 막 날린다 이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광화문 광장 나서서 촛불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수는요 보수는 그렇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에요. 실력으로 승부한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하지만 좌파들은요 실력이 아니라 요행으로 승부한다고요.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불과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위안부 할머니들 데려다가 공연시키고요 해가지고 돈은 누가 벌었습니까? 예?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동상이요. 그거 하나가 5천만 원이래요. 기부 받아가지고 5천만 원 동상 하나 만들고 어떤 지역에 소녀상 동상 딱 만든다라고 해서 기부를 받는 거예요. 5천만 원. 기부 받고 2천만 원 작가 떼주고 3천만 원요. 지네 꿀꺽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요, 이 아나무인 뻔뻔한 인간들 갈아치워야 하는 생각입니다.